244쪽에 양갈로 6번의 매도 청구 봅시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당해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을 확보한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대지 중 다음에 줄집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 포함해서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 자 100분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자 각 같은 알밖에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인 대지 소유자와 줄칩니다. 매도 청구하기 전에 상교리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매도 청구해야 되죠. 어떻게? 박사는 1번에 줄칩니다.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다 매도 청구합니다. 얼마 이상 확보했을 때? 95% 이상 확보했을 때. 2번에 1호 외의 경우 줄칩니다.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미만에 대하여 사용을 확보한 경우 줄치시고 사용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의 결정 고시일이란 말 다음에 줄칩니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갈로 떼놓으시고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95% 미만으로 확보를 했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해냈죠. 그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한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95% 이상 확보 다 한답니다. 그래서 95% 미만 확보하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1항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 을 확보한 경우 거기 줄쳤어요. 동의율이란 말 위에 씁니다. 75% 이상이나 썼어요. 리모델링 허가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 리모델링 결의를 한 유흥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시다가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 자, 비용이 정축형을 하니까 한 2억 든단다. 돈 없어서 나는 반대했다. 뭐 당한다는 뜻이에요? 매도 청구 당합니다. 예. 그럼 자기 집 시가만 받고 비켜줘야 돼요. 자, 그런 뜻이에요. 양갈로 7번은 문제 칠 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8번의 승인 절차.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은 때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줄칩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9번의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내려가서 5번의 공사 착수.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이제 언제 공사를 할 거냐 뜻이에요. 원칙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에게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다음 각 호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1번 승인받은 경우 줄칩니다.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5년 내 착공해야 돼요. 2번에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 시행에 따라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가히 줄칩니다.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5년 내 착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가 자, 5년 내가 두 가지가 있죠. 이거 갈로 묶고. 자, 첫째, 5년 내 착공일 때는 연장 가능합니다. 정당 사유가 있으면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위반을 했다.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5년 내 착공을 안 했지요. 위반했을 때는 성인의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년 내 착공일 때는 연장 가능하고 위반하면은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메모했어요. 자, 나의 또 줄치입니다. 가공구 외공구, 최초 공구 외공구에서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 착공이 돼요. 그 옆에는 이렇습니다. 2년 내 착공일 때는 연장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또 위반은 2년 내 착공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승인을 취소 못합니다. 5년 내 착공일 때는 연장도 되고 위반하면 승인 취소도 되지만은 2년 내 착공일 때 연장도 안 되고 위반하면 승인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메모해야 돼요. 자, 메모했습니까? 자, 내려가서 연장 봅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줄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1호 위에 5년 내 착공이죠. 2호 감옥도 5년 내 착공이죠. 자,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 착공일 때는 뭐 해준다? 연장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박스에는 정당 사유라는 것, 착수기한 연장하는 정당 사유는 자, 5, 6월 달에 우리 기출문제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양갈로 3번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착공 시에는 문제풀이 되보시고 4번에 착공 신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받은 날부터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승인의 취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갈로 띄어넣으시고 할 수 있다 줄치고 취소를 꼭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취소 사유가 1, 2, 3 세 가지가 있죠. 갈로 묶어 보시되 1번에 사업주체가 공사 착수기간을 갈로 떼놓으시고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갈로 하나 줄칩니다. 2년 내 착수는 제외에 줄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착수기간 5년 내 위반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죠. 2년 내 착수일 때 취소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줄칩니다. 대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3번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줄칩니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이때도 위에 박스 위에 본문의 두 번째 줄에 줄칩니다. 갈로 안에 2호 또는 3호에 해당할 경우에 주택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일 때는 제외한다. 줄쳤습니까? 그래서 취소 사유 중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는 만일 이 사업이 주택 분양 보정이 된 사업이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죠. 주택 분양 보정이 됐기 때문에 취소 못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하세요. 양갈로 6번, 7번은 안 보셔도 되고 그 밑에 사업계획의 통합시유도 안 보셔도 돼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주택건설 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 찾았습니까? 자,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양갈로 6번 밑에 보면 박스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이라 되어 있죠. 뭐 특별히 보실 거 없습니다. 4번에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도 문제풀이 때 한번 보고 버리면 돼요. 5번에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도 마찬가지 문제풀이 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한지방식의 채비잔룡이라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그 밑에 주택의 건설, 주택감리, 사용검사 등으로 가서 1번 주택의 설계 시공 안 보셔도 돼요. 2번 주택의 감리라고 되어 있죠. 기출문제 한번 풀고 버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3번 사정반문 등이라고 되어 있죠.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예. 문제풀이 때나 보면 돼요. 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52쪽에 가시면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지금 시험에 논 적도 없습니다. 놓을 가능성도 없고. 옆에 가면 5번 사용검사 찾았습니까? 자, 공사 다 했으면은 사업계획대로 공사가 되는지 검사받는 걸 뭐라 부릅니까? 사용검사라. 줄칩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해야 돼요. 자, 양관리면 줄칩니다.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주택 대지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은 줄칩니다. 국가 토주택공사 사업 주체인 경우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침돼요. 자,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사용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하죠. 시도지사가 한다면 시험이 틀려요.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사용검사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하 내용들은 양가로 3번까지는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제3절로 갑니다. 주택의 공급 등으로 갑니다. 자,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대량으로 건설된 주택을 분양, 임대를에 관한 겁니다. 대량 건설된 주택을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분양 임대할 거냐, 이게 주택 공급에 관한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국토, 교통부령에다가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것을 정해놨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에요. 자, 이 규칙 속에 주택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험이 안 나와요. 만약에 시험 나오면은 뭐 공부할 량 어마어마 많아집니다.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주택법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 1000페이지. 주택법만 1000페이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느냐? 이 주택법에 자, 주택 관리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택법만 1000페이지입니다. 주택법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험 낼 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 많죠. 예. 그러니까 뭐 공법을 뭐 9개 법에다가 주택법 하나가 1000페이지지.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 많이 합니다. 그때는 다행히 시험에 노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것만 보면 되는데 요즘은 또 정해진 거 안 내죠. 여러분 1차 과목의 민법이나 개론은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기출문제 10년치를 내 거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다가 보면은 이 문제가 저 문제고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낄 때 내가 이제 민법에 또 부동산 학개론에 실력이 올라왔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러면 무조건 1차 합격합니다. 그런데 2차의 공법은 기출문제 열심히 보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왜? 다음 주 우리 기출문제 하죠? 최근 5년 거 29, 30, 31, 32, 33 5년치만 제가 풀어드려요. 그 이전 거 푼다 안 푼다? 안 풀어.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전 거는 현행법 맞다 안 맞다? 안 맞춰요. 저 문제집에 기출문제집에 자 옛날 문제들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것은 현행법에 다 맞춰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저렇게 기출문제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최근 걸 기출문제 정도로 소화하고 자 40% 대 60% 이렇게 해서
이게 기출 부분이 놓을 부분이에요. 최근에 놨던 부분 있죠. 노는 부분 몇 프로 논다. 자, 한 번도 출제 안 된 것이 몇 프로 논다. 그래서 기출문제 열심히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 뭐 동사업체들 그 강의는 전부 다 뭐 중심으로 합니까? 요거 중심으로 강의해줘요. 요거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야 뭐 애자로 시작하는 데 있죠. 예. 지금 합격자에게 환불해줘야 할 돈이 150억입니다. 그거 못 해주고 있어 지금. 환불해달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동상 보면은 합격하면 환불해줘야 되죠. 그 돈이 자그마치 150억이에요. 예. 왜? 요것만 강의했는데도 합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절대로 이것까지 안 해줍니다. 요것만 딱 해줘요. 그럼 이 중에서 출제된 이 미출제된 이 부분에서 자 절반 정도 이 30%는 자 아예 책이 없는 거 있죠.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교재에 있는 거 놔요. 그럼 결국은 요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죠. 그 이거 빼버리면 여러분이 최대 맞출 수 있는 것은 결국은 70% 가까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문제 맞추면 된다? 25문제 정도 풀 수 있도록 내줍니다. 이것만 푸시면 돼요. 나 굳이 15문제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평생 하시라.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1차 과목처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 과목은.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약집 내용을 딱 줄인 게 몇 페이지다? 예. 다 있어요. 이 요약집에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어디를 봐라고 다 체크를 해줍니다. 요 부분 볼 때 이렇게 보고 요것도 요거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걸 정리된 걸 가지고 앞으로 7월달 이후부터는 공부할 때는 그 70페이지 있죠. 그거를 읽기만 하면 돼. 그 딱 주의할 부분 딱 정해줬죠. 그 주의하면서 읽으면 예, 성적이 올라갑니다. 예, 적어도 자 교재에 있는 것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해놨다. 예. 그래서 뭐 최대 딱 70점 정도 나오도록 딱 해놨어요. 예. 그래서 딱 하는데 그것만 딱 해보면 딱 나 몇 점 맞는다? 70점 맞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과목 무조건 기출문제 10년치 계속 봐야 돼요. 보면은 딱 느낌이 옵니다. 이 문제가 이거 같은 유형이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말만 조금씩 바꿔서 반복됩니다. 그거 아는 순간 1차는 합격하는 거예요. 2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로 이거는 출제가 안 됩니다. 시험에.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이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 가격을 안정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리고 투기를 어떻게 방지할 건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쪽에서 한 2문제 나와요. 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교재에 보시면 254쪽에 주택 공급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사업 주체 의무, 국토교통 내용, 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 칸 입주자 모집 승인, 사업 주체 관로하는 줄치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치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 복리시설일 때는 신고를 받을 것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자,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라 이 뜻입니다. 단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받습니까? 대상에서 제외합니까? 제외하죠. 그 시험에 그걸 물어봐요. 한국토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는다면 틀려요. 공공사업자니까. 두 번째 칸에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가에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 시기,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 갈로 떼어넘으시고 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 공급 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야 돼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해놨기 때문에 시험에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 밑에 간 나의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의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옵션에 관한 거죠. 이 자세한 내용도 국토교통부령에 있으니까 시험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1, 2, 3, 4가 있죠. 자, 그게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자, 이 아파트를 우리가 구경하고 싶으면은, 여기 모델하우스, 여기 갔지요? 이걸 견본주택이라죠. 자, 여기 가서 이제 여기 짓는 아파트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러 갑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는 가보니까 A급 자재를 써서 화려하고 아주 좋게 해놨어요. 나중에 입주를 해보니까 C급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옛날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 사기죠? 사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한 아파트의 차이를, 자재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저장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견본주택에 사용했던 자재 목록표 또 각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있죠? 제출합니다. 그 다음 2번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 각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1번에 1항에 따른 근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 같은 것도 입주행자에게 다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시장군수구청장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영상물 등을 주침다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막상 여기에 입주 예정자가 입주에 들어가 보니까 A급이 아니고 C급 해놨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에 가지고 있는 목록표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손해배상한다 이 뜻이에요.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의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분기 등 부도기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같은 질 이하로 해서 틀렸어요. 그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질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사업주체가 사항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6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2번 입주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역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주택 공급 업무 대행 등이라고 되어 있죠. 안 보셔도 돼요. 내려가면 입주자 저축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는 보시면 되고 주택 분양가격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부터 가격 안정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주택 공급에서 주로 시험 보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1번에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라고 되어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을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해야 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어디서 정해주겠다?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걸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 분양가 상한제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은 신규 주택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통해서 기존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단점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20년째 쓰고 있어요. 20년째.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정부까지 있죠. 예, 쓰고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 썼으니까 장점은 없어요. 뭐만 발휘됐다? 단점만 발휘됐어요. 예.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이 차단돼 버리니까 기존 주택 가격이 어떻습니까? 폭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34평짜리 아파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얼마였을까요? 5억이었습니다. 5억. 예. 자,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말까지 얼마 돼버렸어요? 50억이 돼버렸어요. 10배가 올라가 버렸죠. 예. 무엇 때문에? 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예. 그거 없애야 되죠. 이 제도 없애야 됩니다. 예. 우리 현실과 아무리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왜 그러면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마에 가격이 치웠을 때까지 왜 내버려뒀느냐. 자, 이러니까 뭐 하기 좋았다? 세금 때리기 좋았죠. 어마어마하게 세금 걷어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판만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루밥이 없어야 하는 제도예요.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예.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 이 50억짜리가 한 40억 정도 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국 금리와 대한민국 금리 차가 얼마나입니까? 1.75%. 어디가 높아요? 미국이 높아요. 예.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국제적으로 이렇게 금리 차가 이렇게 나는데 만일 국제 금융 시장에 조금의 변동이 생기면 대한민국의 자본이 전부 다 더 빨리 들어가 버린다. 미국 다 가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럼 왜 현 정부에서 그걸 알면서도 금리 못 올리고 있습니까? 이거 서울에 이익에 있는 사람들 대출을 10억, 20억씩 닦이고 있죠. 자, 이거 미국과 똑같이 금리 올려버리면 10억, 20억 대출 낸 사람 산다, 못 산다? 못 삽니다. 예. 아우성 7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지금 금리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출금 해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자빠져요? 예, 그것 때문에. 은행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은행 주저앉아 버리면 대한민국 금융 다 박살나버리죠. 그러니까 알고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치게 금액을 올려놔 버리니까 그 원인이 됐던 제도가 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에, 옛날 시험에는 단글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대로 된 출제 유형 같으면은 내겠나 싶은데 봅시다. 그래도 하도 시험이 잘 되니까.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로서 박사는 1번 줄칩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무조건 적용한다 이 뜻이. 2번에 공공택지 외 택지 줄치시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민간택지를 말하죠. 자, 서울은 전체가 무슨 택지다? 민간택지예요. 자, 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하는데, 가의 공공주택 특별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자, 이거는 뭐냐? 서울의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의 상업지역 다 적용한다 이 뜻이죠.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라 되어 있죠. 이건 서울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정하는 지역, 서울의 주거나 상업지역 외지역으로서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 지정하겠다. 그럼 서울시 전체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그래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에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뭐 특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있겠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갈로 2번 가시면은 적용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항을 정하지 않는데 1번 줄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정하지 않습니다. 왜? 저가주택이나 정할 필요가 없죠. 2번은 그냥 보세요. 경제자유구역 지역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업장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 인정하여 2조에 따라 분양가격 제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결의했을 때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했다 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분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분양가 상한 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놓은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죠. 왜? 그렇습니다. 길어서 안 내는 거예요. 다른 뜻 없습니다. 자, 3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정된 줄치입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공동된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청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급주택이죠.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 센터 같은 관광특구에 100층짜리 아파트 있죠. 그런데 적용 안 한다. 자, 4번은 그냥 읽고 갑시다. 그는 길어서 못 내요. 한국토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항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데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밑에 가나가 두 가지가 있죠. 가나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라 쓰시면 돼요. 자, 대규모다, 소규모다. 소규모 정비사업일 때는 적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4의 2, 도시 및 주환경 정비에 따른 줄치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줄치고 얘는 정하지 않습니다.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되는 그 다음 줄치입니다. 혁신지구 재생사업 중에 사업 시행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낸다면은 2번과 4번은 못 내요. 길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번하고 3번하고 4의 2, 5번 정도만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이 경우 줄칩니다.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서울에 이게 적용되니까 서울에 아파트 공급 못하는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분양 가격 뭐로 받아야 돼요? 택지비, 땅값하고
건축비만 딱 받아라.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거 공급하면은 손해보겠죠. 그래서 아파트 공급 안 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정규는. 자, 양가로 3번에 택지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기준 1번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해당 택지 공급가격 더하기 택지 관련 비용. 이 공급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는 매년 고시해 주는 공급가격입니다. 택지 관련 비용은 각종 등기비용이나 수수료 같은 거 있죠. 그 더한 금액으로 받아라 이 뜻이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감정평가 가액의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줄칩니다. 매입 가격의 갈로 탁 뛰어넘으시고, 자, 매입 가격, 자, 네 번째 요로죠. 국토교통부의 정의 제한은 택지 관련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택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감정평가액의 관련 비용인데 매입 가격도 인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자, 양가로 4번에 건축비 산정 기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이 제한은 고시하는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에 국토교통부이 제한은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자, 양갈로 번에 분양가 공개제.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은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줄칩니다. 사업주체가 공개해야 돼. 사업주체 거기만 줄칩니다. 자, 사업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음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는데, 자, 그 공시 항목이 택지비, 공사비, 자, 간접비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걸 공시해야 되고, 방갈로 이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 자, 줄칩니다. 시장구수 구청장이 공개해야 됩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갈로 떼어놓으시고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경우에 다음 구분에 따른 분양을 공시하는데, 이때는 공시 항목이 7가지예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 업무, 이건 뭐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5년 범위 안에 거기에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에 없습니다. 예, 경기도에는 좀 일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거주 업무자, 즉 상속받은 자는 제외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줄칩니다.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까지만 줄치고,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이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박사는 1번. 사업주체가 수도권이라는 말의 동그라미. 수도권에 직접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일 때는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말하죠. 울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에 공공택지 및 줄치시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 건설 공급될 때는 분양가격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다. 그러면 5년 거주해야 됩니다. 5년의 동그라미. 이번에 분양가격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다 하면 3년의 동그라미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거기 줄치고, 이게 서울이죠. 자, 민간택지에서 공급할 때는 분양가격 인근 지역 주택 매매 80% 미만일 때는 3년의 동그라미. 분양가격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2년간 거주해야 됩니다. 2년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부의가일주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것까지만 딱 보세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어디를 말합니까? 세종시를 말하죠. 세종시의 토지가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일 때는 제일 끝에 몇 년? 3년간 거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재개발사,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한정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 분양가격, 인근적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일 때는 몇 년간? 2년간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시험 내기는 상당히 좋은데, 출제위원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안 낼 거예요. 그런데 출제위원이 나 분양가 상한제 너무나 사랑한다 하면 되겠지. 저는 안 냅니다. 제도 자체가 워낙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박스는 문제풀이 때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양갈루 2번에 매입 신청 이하 내용, 양갈루 7번에 전매 제한 적용 배제까지 다 문제풀이 때 보세요. 3번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거주실태 조사라 돼가 있죠. 문제풀이 때 보세요. 4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역 및 해제도 마찬가지 문제풀이 때 보세요. 시험에 안 냅니다. 논 적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분양가 심사원의 운영이라 돼가 있죠. 그것도 문제풀이 때는 보세요. 옆 페이지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찾았습니까? 1번 의의나 2번 부등기도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최근에 논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이런 거죠. 자, 여기 A사가 아파트 건설하는데, 자, 이렇게 건설합니다. 자, 건설하면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를 경계 침범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아파트에 이제 입주자가 입주를 합니다. 하면은, 자, 이 아파트 전체 소유는 입주자 소유죠. 그 소유자인 입주자가 요 부분만큼 갑의 경계 토지 침범한 이 토지를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자, 이 토지가 이 주택단 전체에 100분의 5 미만으로 경미한 토지라면은 오히려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입주자들이 갑에게 이 토지를 시가로 매도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합니다. 그럼 갑에게 사놓고, 자, A사가 잘못했으니까 A사에 뭐 할 수 있다? 구상하는 제도예요. 자, 매도 청구 보시면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가로 떼놓으시고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자, 줄칩니다.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정합니다. 판결 효력.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줄칩니다. 주택 소유자 전체에게 자, 효력이 있습니다. 매도 청구 요건. 매도 청구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 돼야 돼요. 만일에 이 토지가 100분의 5 이상이 되죠. 그때는 매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갑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송달기한.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줄칩니다.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됩니다. 구상. 주택의 소유자는 매도 청구이나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 나오죠. 투기가 일지구부터 나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거기 합시다.